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 네, 코스피 3,300, 코스닥 1,000포인트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누구와 함께 살펴볼까요? 현덕이 덕분에. 시간입니다. 네. 현덕이 덕분에 저희가 종목을 제시해 드릴 때 단순히 이 종목 사세요가 아니라 이 종목이 왜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그 시황을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략한 종목들입니다. 다시 한번 리뷰해 볼게요. 아마 이제 가장 쉬울 겁니다. 왜냐면 좀 종목을 분석할 때 어려운 용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만은 네. 뉴스를 통해서 이제 팩트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뉴스가 뭐가 중요한지 고르는 것도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뉴스가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드리고 있는데 지금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제가 뉴스를 좀 체크를 해드렸고 네.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일장 목표가를 올라갔었지만 그날 꼬리가 나왔었고 주춤하는 가운데 다시 올라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왜 리뷰를 해드리냐면 오늘 밤에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한미사이언스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 모더나의 백신을 한미 플랜트에서 대량 생산, 그러니까는 위탁 생산을 하냐 마냐인데 지금까지 모더나랑 대통령이 한 번 화상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또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0시에 또 한 번의 화상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 방역 당국의 대표자가 이제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 mRNA 백신의 기술 협력이라든가 이 공동 연구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내일 아침까지 나오겠죠. 그렇다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모더나는 화이자처럼 이 글로벌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 시설이 화이자 대비 많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시설이 필요한 거고요. 무조건 필요한 거죠. 개발해놨는데 대박난 신약을 개발해놨는데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한미 플랜트가 유력하다. 이 한미 플랜트는 mRNA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대량 생산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아직까지 그 공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사이언스라든가 녹십자 이런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디로든 되긴 될 겁니다. 정부의 여지도 강하니까요. 실제로 정부가 나서서 이런 그 백신의 위탁 생산을 지금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코로나 상황이 좀 우리가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조만간 이 들이성사가 된다면은 지금 뭐 8만 2천 돼 있지만은 10만 원 넘어가는 거는 우습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는 그런 관점에서 보겠다. 이창 목표가 10만 원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만 만약에 모더나가 갑자기 녹시자랑 계약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빠질 수 있으니까는 손절가는 잘 지켜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BGF 리테일을 제가 내수주로서 말씀드렸는데 실제 지금 2.5단계 거리두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던 그런 강력한 조치들이 좀 사라지고 있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1,000명 넘게 올라왔던 확진자 숫자도 300명대로 좀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내수주가 올라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도 빠르면 2월 달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들려오고 있고 우리가 이제 정부가 백신을 늦게 확보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백신 확보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보시면 내수주라든가 식품, 중국 소비주 이런 종목들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BJ 프리테일 같은 경우도 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기업인데 실제로 이제 이 특수 입지라고 하죠. 공항이라든가 대학가, 관광지 이쪽에 지금 다른 편의점 대비해서 많이 나가 있는 게 바로 이 BJF 리테일인데 그동안에는 특수 입지 많이 있다 보니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 피해봤던 것들이 정상화 된다면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BJF 리테일이겠죠. 지금 한번 급등 나왔다가 금요일 날 하루 쉬고요. 다시 올라서고 있는데 웬만한 내수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BJF 리테일도 1차 목표가 15만 6천 넘었지만은 2차 목표가 17만 원까지도 금방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2차 목표까지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기존 종목들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네. 더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요. 저희 채팅방에 올려주시거나 나중에 무료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볼지 키워드와 기대 순위를 투자 기간 열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 로봇 5일 안에 20% 수익을 내겠다. 사실 저는 종목이 궁금한 것보다 네. 로봇이 왜 뜨는지 로봇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네네. 아마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로봇 같은 게 사실 로봇은 아직까지는 좀 테마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지금 활성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개발 기술이 아무리 앞서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당장 큰 매출을 찍기는 힘들기 때문에 테마로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이따 뉴스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웬만한 종목들이 뭐 상한가한 것도 있고요. 네. 20%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좀 못 올라갔던 그런 로봇 관련주들 자율주행과도 연관이 돼 있는 건데 그런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어서 오늘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하나도 안 올라간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대부분 30% 넘게 수익 나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 5일은요, 넉넉 잡아서 5일 잡은 거고요. 이 로봇 관련주가 좀 이따 뉴스를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좀 우리나라 대기업 그 두 군데서 지금 이제 그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테마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제가 실제로 본 로봇은 로봇 청소기밖에 없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근데 네. 앞으로는 로봇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가 로봇 관련해서 봐야 되는 기사 무엇인지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네. 그 배경에는 LG전자가 있었죠. 네. 이 구강모 회장이 이번엔 로봇이다. 네. 사실 LG는 삼성에 좀 처지는 기업 이미지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LG가 뭐 한다 그래서 종목이 이렇게 갔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LG전자도 실제로 이제 이 전자시장에 진출하면서 급등이 나왔고 2배가 올랐죠. LG화학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제 이 에너지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 2등 하면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LG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낙점했다. 지난번에 현대차가 먼저 이 보스턴의 로봇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 로봇 관련해서 먼저 급등이 나섰죠. 여기서 LG에서 지금 이제 이 로봇 시장을 선택과 집중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한 달이 넘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수익률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LG 클로이 살균봇이라는 것이 지금 이번 이제 CES에서 공개가 됐었는데 이 로봇이 지금 이제 상반기에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실제로 지금 로봇에 있는 UVC 램프가 50cm 이내 거리에 있는 대장균 99.9% 살균한다라는 로봇인데 중요한 건 사실 뭐 살균한다는 것보다도 자율주행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고요. 장애물을 회피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실제로 호텔이라든가 뭐 병원 이런 곳들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자율적으로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살균하는 거고 뭐 로비라든가 화장실 이런 곳에 어떤 그 장애물을 다 피해 다니면서 살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을 누우면서 이 사람이 손이 닿는 곳을 다 살균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변이 코로나가 지금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자율주행 살균 로봇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한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CES에서 공개하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으로 수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뭐 로보티즈라든가 뭐 그 유진 로봇, 로봇스타 많이 급등하고 있고 로봇스타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바닥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관련주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나 또 보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2년 전의 뉴스입니다. 로봇이 길 안내를 척척한다. 인천공항에서 안내 로봇인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해외여행을 좀 많이 못 가니까는 뭐 공항을 많이 못 나와봤을 거고요. 2년 전에부터 아마 해외여행 다니셨던 분들은 인천공항에 있는 로봇 좀 봤을 겁니다. 실제로 인천공항의 안내 로봇이 이 출국장에서 우리 그 2년 전 뉴스는 시연회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떤 승객이 이 탑승권을 갖고 이제 어떤 그 로봇한테 보여주면은 이걸 갖고 어떤 그 탑승구의 안내도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위치를 알려준 걸 떠나서 직접 안내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승객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은 잠시 멈춰서 기다리기도 하고 장애물이 있으면은 기다렸다가 피해 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보여준 건데 실제로 인천공항에서 이게 지금 쓰이고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공항에 많이 안 가다 보니까 많이 못 봤을 거예요. 다만 이런 그 인천공항에 있던 이 에어스타라는 로봇이 LG CNS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중소형주와 같이 개발한 건데 LG CNS가 이걸 개발하고 나서 지금 이제 또 이 LG전자에서 지금 그 방역 로봇이 또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1세대 정도로 볼 것 같고요. 이와 더 개발된 로봇이 미국으로 건너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은 2년 전부터 이미 공항에서 쓰이고 있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이 로봇 관련주가 얼마나 올라가나 이걸 보여주는 건데 러셀이라는 장비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러셀 같은 경우는 중고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러셀이라는 종목이 그냥 뭐 이 반도체 장비를 뭐 중고죠. 중고를 이제 유통하는 그런 기업이라서
물론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최근에 올라가는 반도체 종목들을 본다면은 이 미세 공정과 관련 있는 어떤 EUV 장비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 고성능 장비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러셀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업황은 좋아집니다만은 그렇게 뭐 큰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러셀의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러셀 자회사가 지금 이 로봇 자회사를 갖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 무인 운반차라든가 무인 지게차 이런 것들을 현대차하고 하이닉스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인 지게차나 무인 운반차 같은 경우는 무인이니까 당연히 자율주행이겠죠. 이런 것에 있어서 러셀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러셀도 지금 로봇 성장성,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 자회사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오늘 종목은 실제로 LG CNS가 같이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유력하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 기사가 나와서 러셀인가 했는데 러셀은 오늘 많이 올라서 많이 안 오른 올랐죠. 종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과연 정말 안 오른 종목이 네. 맞는지 안 올랐다면 안 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그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떤 네. 종목이죠? 이제 안 오른 게 다른 테마를 엮여 있다 보니까는 이 종목이 제가 볼 때는 로봇 관련주 모르는 것 같아요. 옷을 제대로 못 입었네요. 네. 과거에 다른 테마로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은 푸른 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푸른 기술이 이제 원래는 왜 못 올라? 지금 최근에 로봇 관련주 왜 못 올랐냐? 네. 삼성 SDS하고 이 영무 자동화 부분을 중국에 공급하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푸른 기술은 철도 관련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협주로 작년 한 3년 전에 많이 올라갔었고 푸른 기술이 경협주로 묶여 있다 보니까는 지금은 좀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현금이라든가 결제 처리기, 그다음에 광학 문자 인식기기, 승찬 컷 처리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철도 시설이나 이런 거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몰랐는데요. 실제로 이제 LG CNS하고 이제 공항의 안내 로봇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에어스타라는 공항의 안내 로봇을 LG CNS하고 같이 공동 제작을 한 기업이 바로 푸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기술이 지금까지 철도 기업인 줄 알았지만은 앞으로는 로봇 기업으로 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오늘 LG CNS 관련주가 다 올랐거든요. 근데 푸른 기술 안 올랐다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지금 요 나오는 화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화면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어떤 그 로봇 팔 같은 거에 들어가는 이런 그 어떤 기술, 제작 기술을 갖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어떤 공항 안내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보여준 방역 로봇 이런 것들이 이런 팔이 나오는 건 아니죠. 다만 이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그 팔을 만드는 그런 기술까지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로봇 매니플레이터라고 하거든요. 이걸 같이 지금 LG CNS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로봇 관련주가 왜 올라간 겁니까? LG에서 뛰어든다. 그래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 거 본다면 푸른 기술을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푸른 기술은 경협주, 철도주가 아니라 이 로봇 관련주를 보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LG전자가 2019년도에 독일에서 이제 수직 다관절 로봇 AGV를 결합해서 이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출품했었는데 이거와도 연관이 된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푸른 기술을 보도록 하겠다.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워낙에 경협주로만 묶여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라갔었고요. 지금 구간에서 지금 작년 연말에 이제 좀 대형주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하락이 나왔었고 최근에 올라왔던 것은 어떤 뭐 경협에 대한 기대감 그런 걸로 올라온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경협으로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협주는 제가 볼 때는 사실 뭐 정말 불확실성이 크고요. 또 앞으로 이 경협주에 대해서 개인들이 좀 당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경협주보다는 그냥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로봇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지금 최근에 대형 거래가 오면서 바닥을 만들었고요. 지금 다시 이 바닥권에 있는 이 가격대를 벗어나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긴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종목 경협주로 갔을 때 33,000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사실 경협주로도 지금 영무자동화를 공급했다 그래서 뭐 어떤 철도 경협 이걸 큰 소리 보는 건 아닙니다. 다만 테마주로 움직였을 때 지금 가격 5,000원대 있던 종목이 33,000원까지 가면서 거의 6배 넘게 올라갔잖아요. 그만큼 테마주로 올라갈 때 급등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 보시면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바닥을 거의 한 2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최근에 올라간 로봇 관련주를 본다면은 제가 볼 때 푸른 기술도 이 바닥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테마주인데요. 로봇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술 개발을 했고 앞으로 상용화 될 걸 하더라도
당장 매출이 찍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테마를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푸른기술 같은 경우도 로봇 테마주로서 올라갈 종목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14,800원까지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합권에 있을 때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갑작스럽게 매기가 좀 붙으면서 이제 8%까지 오르기도 했거든요. 네네. 이럴 때 그러면은 저희가 목표 주가를 계속 이 상태로 가져가면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수정이 필요할까요? 일단 사실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제가 17,000원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종목들은 제가 어쨌든 그 기술력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 그 기술에 있어서 매출이 찍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급등했을 때 추격 매수한다기보다는 좀 조정 나왔을 때 조금씩 좀 매수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결국 로봇 시장이라는 것이 커지고 있는 거고 오늘 LG전자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현대차에서 먼저 보스턴의 다이내시미스 인수하게 되면서 로봇 관련주가 다시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로봇 시장이 커지는 것만 확실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지금 요 가격대 그러니까는 최근에 작년 고점대가 이제 14,500원 요 정도인데요. 요 라인 안에서는 조금씩 좀 매수를 좀 해준다면은 자 2차 목표가의 17,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모멘텀보다는 로봇 시장이 커진 것을 보면서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이 올랐을 때는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4,000원 이하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가보자, 조정 시 매수해보자라고 하셨고요. 네. 1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차는 17,000원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4시 반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죠. 제가 주말 그 너튜브 영상에다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지금 시장에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 수익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4시 반 무료 방송에 꼭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자신감은 저희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예, 현덕이 덕분에 최현덕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방법 하나, 인터넷 검색창에 MBN 코드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최현덕 무료방송을 클릭하세요. 둘,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에 샵 2034를 입력하고 내용에 최현덕이라고 써서 전송해주세요. 접속할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